자, UI 프로토타입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토타입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시면은 뭐 장점이 되든 뭐 단점이 되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점은 사용자 설득과 이해가 쉽고요. 개발 시간이 감소가 되고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작업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 시간이 이제 감소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전체 개발 시간은 감소가 돼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오히려 작업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은 가능한 들어주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가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비용적인 측면 혹은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타입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만 프로토타입화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 뭐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문서 작업이 생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작동되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서화가 좀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UI 프로토타입 작성 도구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토타입을 이제 작성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과정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손으로 이제 그리는 겁니다. 화이트보드라든지 펜, 종이를 이용을 해서 혹은 포스트잇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손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보통 뭐 일반적으로 디지털 툴을 이용을 하죠.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아크로벳이라든지 뭐 비지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UI 프로토타입 작성을 할 때,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프로토타입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타입 작성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실행 후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세스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자, 계획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타입의 이제 범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목표, 기간 및 비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프로토타입이 이제 산출물, 자, 산출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실제 개발에 그대로 참조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자, 하지만 프로토타입을 통해 개발된 UI를 실제 개발 범위에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할 목적이 되는 것이지. 자, 그것을 그대로 개발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은 말 그대로 그냥 프로토타입일 뿐이지 개발 어떤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능 요구사항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아키텍처 요소 검증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개발에서는 참조만 하는 수준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유의사항을 확인을 해야 된다. 프로토타입은 작은 범위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소 기간 내에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프로토타입에 투입되는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자, UI 프로토타입 계획 시 고려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 자, 목적을 확인합니다. 자, 가장 큰 목표는 아키텍처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개발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확인할 목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각종 가이드를 확정하고 개발 환경 세팅 완료 그리고 공통 모듈의 확보 인력 양성 등을 이제 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목적이 되겠죠.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환경, 자, 사용하는 솔루션,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일정, 범위, 인원, 아키텍처를 검증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프로토타입 이슈 및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슈라는 것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발생하는 이슈를 모두 이제 취합하고 이제 보고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슈의 대부분은 아키텍처 요소 검증 중에 발생을 이제 하는 거고요. 프로토타입 가이드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에서 검증하려고 한 표준 가이드, 분석에 관한 가이드, 설계, 개발, 테스트 이런 가이드, 자 이런 가이드들을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수정하여 최종 확정을 하고요. 프로토타입 개발 생산성을 확인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 자 분석 단계인지 설계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테스트 단계인지 자 그것을 찾고요. 자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결과를 시연합니다. 프로토타입의 이제 결과를 이제 고객과 PM, 자 PL에게 시연하고요. 프로토타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UI 프로토타입 제작 검토, 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수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I 표준과 지침에 의거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원리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아키텍처 설계 원리를 확인한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키텍처 설계 원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개발 요청자가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또 세 가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UI 흐름을 확인을 하고,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확인하고요. 행동에 따른 설계 원리를 생각하고 처리 흐름을 확인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UI 흐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 대출을 예약하는 시스템이다. 거기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흐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사용자가 있고요. 이제 대출을 할 때 회원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출하고 이제 반납하는 데 있어서 반납 도서와 반납 결과, 자, 이런 UI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의 행동, 자, 행동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도서 대출 시 행동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도서 반납 시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동 중심으로 흐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UI 흐름 확인한 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사용자의 행동, 흐름 중심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에 따른 설계 원리를 생각하고 처리 흐름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도서 대출 행동 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발 요청자가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페이퍼,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자, 디지털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방법을 확인합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이제 적용하기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제작 기간이 짧고 비용이 이제 적고 그리고 업무 협의가 빠른 상황,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시스템인 경우에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면은 재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과 비슷한 효과를 필요로 할 경우, 산출물, 프로토타입의 산출물이 우리가 화면 설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프로토타입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이잖아요. 화면 설계가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비슷하게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숙련된 전문가가 있을 경우 그 툴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유스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유스 케이스의 개요를 작성하고 액터를 정의하고 이벤트 흐름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도서대출 예약 시스템에서 도서대출 유스 케이스라면은 자, 대출을 할 때 그 액터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벤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사항에 보시면은 사용자는 도서대출 반납 메인 화면에서 대출 버튼을 누른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사항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게 이벤트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의 개요, 액터, 이벤트 흐름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UI 요구사항을 이제 반영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야겠죠. 자,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제작에 앞서서 UI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제작 단계가 1, 2, 3,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단계를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분석하고 난 뒤에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추가사항이 있거나 보완사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결과를 토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토대로 수정하거나 뭐 합의하거나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단계에서 자, 끝나려면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승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승인되면 끝나는 거지만은 만일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은 다시 세 번째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뭐 추가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고 그 다음 다시 네 번째 단계에 가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수정, 합의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작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초기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작성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만들죠. 종이에다가 펜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로그인을 한다라면은 아이디가 여기에 입력이 돼야 되고, 패스워드는 여기 입력이 돼야 되고, 입력 후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로그인이 돼야 된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형태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래 한글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화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가장 폭넓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TML을 이용을 해서도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HTML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 HTML이라든지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자,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라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화면 설계를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순서는요. 자, 그 대상이 되는 어떤 구조 있겠죠. 화면의 구조. 자, 구성 요소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성 요소가 ID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로그인 버튼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런 것을 텍스트 상자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텍스트 상자로 얘기를 하고 이것은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 화면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레이아웃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HTML 화면 구성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UI 표현 요소들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코드화 시킨 건데 이렇게 코드화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다 직접 아이디를 입력할 수가 있고 패스워드 입력할 수도 있고 좀 더 확장을 한다라면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다음 로그인 화면으로 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HTML 기반의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방법은 메모장을 열어서 메모장 열어서 이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HTML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요. 자, 저장을 하고 난 뒤에 확장자를 .html로 확장자를 바꿔주는 겁니다.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은 보통 txt 자, 텍스트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 형식이 아니라 HTML 웹문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웹문서로 이제 확장자를 가지도록 저장을 하고, 자, 이것을 인터넷 브라우저로 실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프로토타이핑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는 프로토타입 진행 순서라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진행 순서. 그래서 페이퍼, 디지털, HTML. 자, 이런 순서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토타이핑을 상세 수행을 합니다. 자, 상세 수행한다는 얘기는 앞서 초기 작성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UI 프로토타이핑을 상세 수행한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UI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 화면 구조를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자, 기능별로 해서 화면이 다 다를 겁니다. 그 각각의 이제 화면을 이제 구상을 한다는 얘기고요. 화면에 표현되는 각 요소들을 또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소들의 형태라든지 입력 방식이라든지 요소들의 뭐 배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상세 수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라는 것은 UI 프로토타입 제작
검토, 수행 순서에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데, 자,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 평가, 차를 줄이기 위한 UI 적정성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행이라는 것은 화면 설계, 자,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 자, 기능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용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구축할 시스템의 설계 시 필요한 기능들을 추론해 보는 겁니다. 제대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UI 적정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행위 순서를 규정한다. 자, 행위 순서를 규정한다는 얘기는 구축할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게 행위 순서 규정을 뜻하는 거고요. 행위의 순서대로 이제 실행. 자, 실행은요, 구축할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을 설계할 경우 올바른 커서의 시작 위치를 확인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디가 있고, 자, 패스워드가 있고, 로그인 버튼이 있죠. 자, 그럼 최초의 커서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행위의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서가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순서가 되겠죠. 그럼 커서는 최초의 커서 위치는 아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적정성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서의 시작 위치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이제 UI 적정성 확인한 것은, 자, 평가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제 지각이 가능한지, 뭐 인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각할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자,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키를 조작을 했는데 도서 검색이란 키를 조작을 했어요. 자, 그럼 도서 검색할 양이 많다라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죠. 자, 그럼 검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완료될 때까지 그 과정을 화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키 조작으로 변화된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자, 예를 들어서 도서를 우리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용자 A가 원하는 도서를 검색한 후 예약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도서를 뒤늦게 검색한 다른 사용자 B가 A보다 먼저 예약을 시도할 경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도서가 있습니다. 이 도서를 A라는 사람이 먼저 검색을 하고 예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B가 또 진입을 하는 거죠. 시도를 하는 거죠. 예약을. 자, 예약을 이렇게 시도를 할 때 어떻게 시스템의 상태를 알려줘야겠습니까? 자, 시스템은 사용자 B에게 다른 사용자, 그러니까 A 사용자가 대출 예약 중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함으로써 시스템의 상태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가 가진 원래 의도와 시스템의 결과 간의 유사 정도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대출 중인 도서를 예약하고자 이제 검색을 할 경우, A라는 도서가 있는데, 자, 이 A라는 도서가 필요해요. 대출하고 싶습니다. 근데 검색을 하고 대출하려고 보니까, 자, 이 책을 다른 사람이 이제 대출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의도가 대출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약하기를 원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맞는 결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출 중이라는 그 결과를 이제 보내준다는 얘기죠.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하는 의도대로의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결과를 어떤 비슷하게라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UI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